2014년 5회 기출문제에 이어서 3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에 서버 모터는 주로 어디에 속하는가 라는 문제인데요. 서버 모터라고 하는 것은 보통 동작을 행하는 액추에이터에 속합니다. 액추에이터라고 하면 동작을 하는 실린더나 보통 모터를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모터 중에서 서버 모터는 위치 제어를 할 때, 위치 결정 제어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모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액추에이터 2번이 되겠네요. 32번입니다. 공장 자동화의 단계에서 가장 발전된 단계로서 컴퓨터 통합 생산 체계를 의미하는 것. 컴퓨터 통합 생산 체계는 CIM이죠. CIM 통합 생산 관리 시스템. FMS가 유연 생산 시스템이죠. 유연 생산 시스템. CAD는 컴퓨터로 하는 디자인, 설계를 얘기하고요. CAM은 생산이죠. 컴퓨터로 하는 생산, 제조업을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컴퓨터 에이디드 매니팩처링. 그리고 유연 생산 시스템은 플렉시블 매니팩처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통합관리 시스템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특정 대상물에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서 온도를 검출하는 비접촉식 온도 센서는 온도 센서의 종류로는 접촉식과 비접촉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접촉식은 열전대, 그리고 서미스터, 측온 저항체 센서 RTD가 있겠고요. 비접촉식은 방사온도계, 광온도계, 광전식 온도계, 적외선 센서가 있겠습니다. 열전상 측온 저항체 서미스터는 접촉식이고요. 적외선 센서는 비접촉식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우선되는 회로가 동작될 때 다른 회로의 동작을 금지시키는 회로의 명칭. 동시에 동작되는 것을 금지시키는 안전회로로 사용되는 회로, 인터럽 회로였죠. 자기유지 회로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입력이 들어가면 릴레이가 릴레이 자기 접점을 이용해서 출력을 유지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인칭 회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유지에 의해서 자동 동작하고 있는 회로를 수동 동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회로가 되겠고요. 한시 회로는 타이머를 이용한 지연 회로죠. 설정한 시간만큼 지연해서 동작될 수 있게끔 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출력의 일부를 입력 방향으로 피드백시켜서 목표 값과 비교되도록 페르프를 형성하는 제어. 피드백 제어죠. 피드백 제어. 같은 말로는 되먹임 제어, 페르프 제어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자동 제어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자동 제어는 불량품을 감소하죠. 그리고 원자재 및 연료 등이 절감됩니다. 제품의 품질이 고급화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품질이 고급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꼭 자동 제어를 한다고 해서 고급화되는 것이 아니죠. 고급화라기보다는 균일화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방지가 가능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다음 중 수제화 공작기계, NC 공작기계는 자동차 생산 시스템의 어떤 분야에 속하는가 나와 있는데요. 수제화 공작기계는 보통 CNC, 선반, 밀링, 그러니까 공작기계에 사용이 되죠. 이것은 자동 가공에 속하는 공작기계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유도탄, 대공포의 포신 제어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목표값의 크기나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함으로 이것을 제어량이 자동 제어하는 것은 우선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따라가는 추종 제어가 되겠습니다. 정치 제어는 이제 목표치가 정해져 있는 것을 정치 제어라고 하고요. 그 목표값이 계속 시간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변하는 추종 제어는 이 유도탄이나 대공포 등에 쓰입니다. 다음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인간이 티칭으로 동작 내용을 기억시키고 기억된 내용에 따라서 작업이 되풀이 되어 동작되는 로봇. 티칭이라는 것이 순서를 저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서를 저장한 대로 그 동작을 하는 거죠. 이것은 플레이백 로봇이 되겠습니다. 저장한 그 순서대로 플레이를 하는 거죠.
수제어 로봇은 이제 NC 제어, 그 순서나 위치 기타의 정보를 그 수치에 의해서 지령받은 작업을 할 수 있는 머니플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가변 시퀀스 로봇은 미리 설정된 순서와 조건 및 위치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은 변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 변동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고정 시퀀스 로봇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되먹임 제어가 적용되는 장치는, 되먹임 제어라고 하는 것은 피드백 제어죠. 순차 제어의 반대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그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되먹임 제어가 될 수 없죠. 자동 판매기나 교통 신호등, 엘리베이터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온 항습기는 항온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항습도, 일정한 습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한 온도가 되면 꺼지고, 또 온도가 낮아졌을 때 또 어떤 일정한 온도로 높여주기 위해서 켜지고, 이렇게 그 피드백을 하면서 제어가 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되먹임 제어가 되겠죠. 피드백 제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자동화 시스템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자동화 시스템과 관계가 없는 것은 슈저 선반, CNC죠. PLC, 무인 운반차, A, VC가 되겠습니다. AVG가 아니라 오토메이션 가이디드 비하이클 HV가 되겠고요. 보용 선반은 자동화 시스템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수동으로 하는 거죠. 수동으로. 다음은 4번이 되겠고요. 42번입니다. 부하의 과전류에 의한 그 열 발생이 바이메탈을 작동시켜서 회로를 차단하는 제어용 기기, 열동 계정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열동 계정기는 일반적으로 전자 접촉기와 같이 사용하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주회로에 삽입된 바이메탈에 의해서 회로를 차단을 시킵니다. 과전류가 발생하면 보호 차원에서 사용되는 계정기가 되겠죠. 한시 계정기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보다 늦게 동작되도록 하는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직류전압 300V를 발생하는 절연 저항체를 가지고 절연 저항을 측정하였더니 10메가옴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흐르는 누설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죠. 10메가옴분의 300V입니다. 이것은 메가옴이라고 하는 게 1메가옴이 10의 6승이죠. 6승옴. 10 곱하기 10의 6승 옴분의 3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5가 되겠네요. 3, 10의 5승. 이것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겠네요. 이것은 우선 10의 마이너스 6승이 그 마이크로임으로 마이크로 암페아,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이 부분이 그 7승이었네요. 5승이 아니라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그 계산을 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암페어가 되죠. 10의 마이너스 6승이 마이크로 암페어니까 30 마이크로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4번입니다. 다음 레더 다이어그램을 PLC 명령문으로 코딩할 때 잘못된 것, 이렇게 그 코딩하는 것은 PLC 언어 중에 IL이라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처음 스타트 버튼은 셋이라고 하지 않고요, LD라고 합니다. LD 처음 시작 부분. 그리고 00 이 부분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5어죠. 그리고 003은 이 부분과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ND가 되겠습니다. AND 비접점이기 때문에 AND NOT. 그리고 012는 코일이기 때문에 출력이죠. OUT 012라고 표현을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PLC에서 외부 기기와 내부 회로를 정기적으로 절연하고 노이즈를 막기 위해 입력부와 출력부에 주로 이용하는 소자.
이 PLC 내부는 5V로 되어 있고요. 외부는 12V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부와 연결을 했을 때 이 전압이 맞지 않아서 이것은 오류가 날 수가 있는데요. 쇼크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PLC 내부에 이 전압차가 나더라도 괜찮게끔 해주는 역할을 가진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포토커플러라는 장치입니다. 이 포토커플러라고 하는 것은 마이컴과 외부 기기인 인터페이스용으로 사용되면서 정기적으로 분리되면서 광학적으로 결합돼서 정기적 노이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압이 12V이고 PLC 내부 전압이 5V라도 고장이 나지 않는 이유가 이 포토커플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리스터 같은 경우에는 PNPN 접합의 4층 구조 반도체죠. 보통 실리콘 제어 정류 소자라고 합니다. 제어 정류 소자. 46번입니다. 전자석에 의해서 접촉을 개폐하는 전자 접촉기와 부하의 과전류에 의해서 동작하는 열동 계전기가 조합된 장치. 전자 접촉기와 열동 계전기가 조합된 장치는 전자 개폐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플리커 계전기라고 하는 것은 개폐를 왔다 갔다 하는 교대로, 그러니까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램프에 적용을 하면 전멸을 하는, 켜졌다 꺼졌다 하게 되는 그런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전동기 과부하 보호용 계전기는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동기 과부하 보호용 계전기는 과전류가 되었을 때 이 회로를 차단시키는 열동형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48번입니다. 1 또는 0과 같이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 항상 그에 대응한 출력을 발생하게 하고 다음이 새로운 입력이 주어질 때까지 그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회로, 이것은 플립플롭에 대한 설명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플립플롭에는 리셋셋, RS 플립플롭, 그리고 리셋셋이 1일 경우를 정의한 JK 플립플롭, 그 다음 T 플립플롭, 데이터 D 플립플롭이 있습니다. 49번입니다. 두 개의 입력 AB가 서로 다른 경우에만 출력이 1이 되고 두 개의 입력이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0이 되는 회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기서는 서로 다른 경우에만 출력이 나오는 경우는 XOR 회로가 되겠습니다. XOR 회로. 그리고 같은 경우에만 나오는 경우는 XNOR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 XOR 회로는 이렇게 A와 B 이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XNOR는 그 위에 발을 올려줍니다. 이거를 풀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XOR 회로는 베타적 OR 회로라고 하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0번입니다. 다음 논리 회로는 어떤 회로를 나타내는가? 이 부분 A 부분이 들어가고요. 이 부분 낫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따라가 봤더니 이 부분이 이 B와 A 상대방 회로에 이렇게 낫이 붙어 있네요. 상대방 회로에 낫이 붙어 있다는 뜻은 서로 같이 동작이 되지 않게끔 하는 인터럭 회로에 대한 회로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A가 동작을 할 때 A와 B가 동작하지 않을 때를 만족해야만 XOR이 나가고 B와 A가 동작하지 않을 때를 만족해야지만 X2가 나오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AND죠, AND. 답은 2번이 되겠고요. 51번입니다. 다음 회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회로도를 해석을 해보면 PB1을 눌렀을 때 R1, 릴레이 1이 여자가 됩니다. R3가 여자 되는 것이 아니라 R1이 여자가 되죠. PB1을 누르고 나서 R1이 켜지고 나서 R1이 이렇게 붙죠. 우선 닫히고 나서 PB2를 누르면 PB1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눌러야 됩니다.
뗀 상태에서는 이게 열려 있으므로 PB2를 눌러도 R2로 신호가 가지 않습니다. P1을 누른 상태에서 PB2를 누르면 R2가 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R2는 자기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PB3를 눌러야 R3가 여자가 됩니다. PB1과 PB2, PB3를 눌러야 R3가 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PB2를 누르고 나서 PB3를 누르면 R3가 여자가 된다 했는데, 이전에 PB1을 누르고 PB2를 누르고 PB3를 눌러야지만 R3가 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열려 있으니까요. PB1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PB2를 눌러도 R2가 여자가 되지 않고 여기로 이제 전기적 신호가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PB1과 2, PB3를 순차로 누르면 R3가 여자 된다. 이 4번 보기만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2번입니다. 입력 신호의 그 주파수에 2분의 1의 출력 주파수를 얻는 플립플롭은 RS 플립플롭은 리셋, 셋 플립플롭이 되겠고요. JK 플립플롭은 리셋 신호와 셋 신호가 1일 때 정의되지 않는 출력 상태를 정의한 것입니다. T 플립플롭은 트리거 입력 펄스가 들어올 때마다 토글 의미를 붙여서 T 플립플롭이라고 하는데, J와 K 값을 항상 같이 인가되도록 하는 플립플롭입니다. 그래서 입력 신호의 주파수의 2분의 1 출력 주파수를 얻는 것이 T 플립플롭이고요. D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것은 RS 플립플롭에서 S와 R 값을 항상 다르게 인가시키는 플립플롭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T 플립플롭이 되겠습니다. 53번입니다. 시퀀스 제어 회로의 출력기기로 사용되지 않는 것. 우선 입력과 출력을 나눌 땐 입력은 보통 그 스위치나 센서 있죠. 스위치나 센서. 그리고 출력은 램프나 부저, 그리고 뭐 모터라든지 솔레노이드 같은 방향제 밸브 등이 있겠습니다. 실린더도 있겠네요. 실린더. 그래서 리밋 스위치는 센서니까 입력이 되겠죠. 다른 건 전동기나 실린더, 솔레노이드는 출력에 속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4번입니다. 논리대수의 기본 법칙으로 옳지 않은 것. A와 A를 논리 합은 A가 아니라 1이 아니라 A가 되겠죠. A와 A가 아닌 부분 논리 합은 전체 1이 되겠고요. A와 B의 논리 곱은 B와 A의 논리 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이 부분은 분배 법칙에 의해서 그 A, B의 논리 곱 합 A와 C의 논리 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5번입니다. 미리 정해놓은 순서 또는 일정한 논리에 의해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시켜 나간 제어, 시퀀스에 대한 설명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수정 제어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가 계속 바뀌는, 계속 변동되는 무언가를 따라가야 되는 거 있죠. 유도탄 이런 것들이 수정 제어가 되겠습니다. 유도탄 그리고 대공포 이런 것들이 추종 제어가 되겠습니다. 56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무슨 회로를 나타낸 것인가? 이 BS3은 이것은 비상정지로 쓰였고요. BS3을 누르면 여기로 가는 전기가 모두 차단됩니다. BS1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X1으로 여자가 되고요. X1 여자가 돼서 이 부분 자기 유지가 되죠. X1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X1 접점이 A 접점이 닫히기 때문에 램프가 켜지죠. L1이. BS2를 누르면 X1 이 부분이 지금 여자가 되어 있으므로 X2가 릴레이가 여자가 되네요. X2가 여자 돼서 A 접점이 붙어서 L2가 켜지네요. 이것은 우선 BS1을 누르고 BS2를 눌러야지만 L1, L2가 순차적으로 켜지는 것입니다. BS2를 먼저 누르게 되면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열려 있기 때문에 X2로 그 전기 신호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차 제어로 보시면 되겠죠. 순차 제어, 순서에 누르는 것이니까 우선 동작 순차 제어 회로로 보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자기유지 회로를 바르게 설명한 것. 자기유지 회로라고 하는 것은 릴레이 자기자신의 접점을 이용해서 출력을 유지하는 회로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두 입력의 상태가 같을 때만 출력이 나타나는 회로, 이것은 X 노어 회로로 일치 회로와 같은 뜻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례로 입력되었을 때만 동작하는 회로는 시퀀스 회로죠. 시퀀스 회로. 기계 보호나 작업자 안전을 위해서 기계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접점을 사용해서 관련된 기계 동작을 금지하는 회로, 인터럽 회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58번입니다. 한국 산업표준에서 케이스에서 시퀀스 제어에 대한 기호는 그 어느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가? 케이스 A는 기본이고요. 케이스 B는 기계 부분입니다. 케이스 C는 전기고요. 케이스 D는 금속입니다. 시퀀스 제어용 기호는 전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C.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케이스 C 0103에서 시퀀스 제어 기호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59번입니다. 검출용 스위치가 아닌 것. 검출용 스위치는 보통 센서죠. 스위치라 하면 조작용 스위치와 검출용 스위치인데요. 검출용 스위치는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밋 스위치는 센서죠. 근접 스위치도 센서로 볼 수 있습니다. 플로트 스위치는 유량을 측정하는 유량 센서죠. 로터리 스위치는 조작용이 되겠습니다. 회전을 시켜서 그 온오프를 이제 제어하는 그런 로터리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60번입니다. 다음 그림의 기호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IM은 인덕션 모터, 유도 전동기를 뜻합니다. 직류 전동기는 DC 모터죠. DC, DM. 직류 발전기는 다이렉트 커런트 제너레이터, DG로 표현을 하겠네요. 교류 발전기는 Alternating Current Generator, AG로 표현을 합니다. 답은 IM은 유도 전동기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4년 5회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